이번 이야기는 공포실화 동아리 동방 이야기. 지금은 동아리가 없어졌다. 동아리 활동에 꽂힌 동방이며 그 안에서 자고 마시고 즐길 때 활짝 그 잎을 띄우는 것인데, 우리 학교 시창작 동아리에서는 동방의 추억 따위 개나 줘버려가 되었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동방이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소문 때문이었는데, 그 동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어. 우리 학교는 전체 동이 6개, 그리 넓지 않은 학교 부지와 부족한 휴식 공간으로 인해 나가서 수다 떨기도 뭐하고 마땅히 모일 장소도 없는 그런 곳이야. 그러나 동아리를 든 학생들에게는 꿀과 같은 휴식처가 제공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아리 동방. 난 동아리 중에서 동방이 있는가, 그 중에서도 내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물색해 가장 내가 듣는 강의 과목들과 이동거리도 짧고 지나치고 가기에 좋은 시창작 동아리에 들게 되었어. 공공관 지하 1층. 지하에 동방이 있어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주위에 신경 쓸 사람들 한 명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에 그 동방을 방문한 동아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 선배들도 동방에 발 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이고, 그 동방은 어느새 나만 줄기차게 들락날락거리는 아지트같이 돼버렸어. 이유는 뭔지도 모른 채 난 잠깐 책만 놓고 다녀갔다 왔다 하면서 며칠간 쓰고 있었는데, 2주 뒤엔가 사고가 발생했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인데 동방 지하로 계단을 밟아 내려가던 중에 동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꼭 이런 웃음소리 같았어. 난 깜짝 놀라서 잠깐 멈칫했지만 솔직히 동아리에 여아구들도 있었고, 꼭 걔들 웃음소리는 같진 않았지만 아무튼 섬뜩하면서도 계속 발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동방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난 그때부터 신성차림을 느끼고 엄청 혼란스러웠어. 보통 동방 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거나 뭐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문 앞에 선 내가 봤을 때 동방의 전등은 다 꺼진 상태였어. 낮 시간대라서 라고 생각하기에는 비가 와서 날이 흐렸고 여자애들이 불 끄고 논다는 생각에는 솔직히 안에 사람 인기척이 전혀 느끼지 않았거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머리가 갑자기 빙글 돌면서 어지럽더니 내 다리가 뭔가 씌인 것처럼 후들후들거렸어. 별달리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동방 소파 위에 앉아서 쉬려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정말 파란 얼굴이었어.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파란색일 수도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새파란 얼굴이 소파 등받이 위에서 살짝 받쳐져 있었어. 소파 등받이가 문 쪽으로 놓여져 있어. 그 몸뚱아리를 볼 순 없었지만 새파란 얼굴의 남성이 날 쳐다보고 있었어. 순간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오고 내가 들고 있던 긴 장대 우산을 그 얼굴 쪽으로 집어던진 뒤에 동방 불을 확 꼈는데, 다행히 헛것을 본 것처럼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 등 뒤로 비지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 소파 뒤로 아직 그 얼굴이 있는 건 아닌가, 누가 숨어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고 소파 쪽으로 다가가 확인해봤더니 나랑 같이 동방인에 들어왔던 신입생 한 명이 누워있었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난 정신없이 흔들어봤지만 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쨌든 동방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애를 들어올려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애만 끌어안고 빠져나와서 동아리 선배 부장 할 것 없이 다 불러 애 보건실에다가 놓고 밖에 나가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난 내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걸 선배들이 봤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동방에 이상한 것이 보이며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 그 소파 위에 누워있던 애는 잠깐 몸이 불편해 쉬러 왔다가 심한 가위에 눌렸다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 놀라운 건 그 가위에서 파란 얼굴 한 사람을 똑같이 보았고, 내가 와서 우산을 던졌던 것 같지. 가위가 눌린 상태로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기억하고 있었어. 그러나 이건 그 파란 얼굴과의 악연과 첫 번째 연습뿐이고,
그 동아리 생활 1년 동안의 괴 현상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어. 동방은 이후로 나 혼자 잘 못 들어갔지.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무서웠고, 둘째는 꼭 같이 2인 이상 같이 들어오라는 부장의 말 때문이었어. 솔직히 정말 바쁘고 힘든 날에 동방에서 쉬고 싶고 책이랑 과제도 동방에서 해야겠는데 늘 그곳에 친구 한 명을 붙여놓기라 영 불편하고 친구에게도 미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 난 그래서 책을 가지러 갈 때나 물건을 챙길 때 치고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들락거렸어.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 이젠 동아리 방에 이상한 얼굴도 없는 것 같고 그날은 날씨도 쾌초한 게 좋길래 아침 일찍 와서 조금 밀린 과제들을 하기로 했어.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다가 동아리 책상에 주저앉아 노트북과 프린터물을 보면서 PPT를 작성하는데, 동아리라면 어디든지 오래된 캐비넷, 얼마나 쓴 건지 모를 서랍장들이 있을 거야. 그쪽에서 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는 그런 소리. 깜짝 놀라서 돌아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중간에 두 번째 캐비넷 문짝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 참고로 우리 동방에는 총 3개 캐비넷이 있었어. 하나는 그동안 쓴 동아리 시집과 활동집, 사진첩과 전문 서적으로 차있고, 두 번째는 동아리 축제나 심심할 때 가지고 놀만한 물총, 음악 CD 테이프가 잡동사니가 있었고, 세 번째 캐비넷은 많이 낡고 망가졌는지 뒤로 돌려져 옷이나 동아리 점퍼들을 걸어놓는 행거에 가려져 있었어. 사실 이때 뛰쳐나갔어야 했는데 실수였지. 약간 놀란 상태였지만 이상한 점도 없고 딱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다시 PPT 작성에 몰두했는데, 하면서 캐비넷 쇠문짝이 두 번 튕기는 소리, 아까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 난 잠깐 뒤를 보기 망설여졌지만 진정하고 뒤를 획 돌아다 봤지. 역시 캐비넷 문짝만 전부 다 덜 열려져 있었고 이상한 점은 없었어. 난 자리에서 일하는 캐비넷 문을 쿵 하고 닫았는데 닫히면서 캐비넷은 약간의 쇳소리만 날 뿐이었어. 그 순간 기분이 매우 속된 말로 족같았어. 이 성기 같은 동방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과 거의 다 된 PPT를 마무리하고 일어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책상에 앉지도 않고 PPT를 대충 완성한 뒤에 슬라이드 바로 보기를 연타로 누르며 계속 넘기고 있는데, 뒤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세 번 정도 캐비넷 문이 튕기는 소리가 들렸어. 그건 내 PPT 슬라이드 쇼도 더 이상 슬라이드가 없다는 문구가 떴지. 그런 나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가만히 내 노트북만 다 끝난 내 과제만 응시하고 있었어. 숨소리도 죽이고. 가만히 응시했어. 20초? 아니 2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나 얼음이 되어버렸지. 정막이 깨지고 내가 같이 있던 동방문이 벌컥 열렸지. 그러더니 내 옆으로 동아리 선배가 뭐라 떠들며 들어왔어. 대충 날씨가 좋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난 계속 숨을 쉬고 있었지. 선배는 내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슬슬 다가와서 나한테 괜찮냐고 어깨를 흔들어 보였어. 난 잠시 망설이다가 검지로 내 노트북 모니터를 가리키고 선배를 거칠게 끌어당겨 나왔지. 보통 PPT 슬라이드 쇼가 끝나고 검은 화면이 유지돼. 내가 본 검은 화면에는 뒤에 캐비넷이 비쳐 있었는데 살짝 열린 캐비넷 문 안으로 그 파란 얼굴이 보였어. 여전히 무표정인 그 얼굴이 웃긴가? 이전과 달리 그 머리가 좌로 뉘어져서 이마는 눈동자만 열린 틈새로 보였어. 솔직히 나는 눈이 마주친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나를 노려다보면서 언제 뒤를 돌아볼지, 그리고 나를 언제 덮칠지 마치 때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어. 난 선배가 들어왔을 때 노트북으로 그 얼굴 가리켰는데 솔직히 그 얼굴이 선배에게는 안 보여서 나만 병신 취급받을 줄 알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선배도 검은 스크린에 비친 그 얼굴을 보았다고 해. 한동안 난 그 공방에 내 물건 다 챙겨 나온 뒤 돌아가지 않았어.
대책이 필요했지. 어렵게 따낸 동방이었고 아무리 사회복지 사학생이 떠들어보던 총회에 떠들어보던 부질없는 짓이었어. 뭔가 바뀌기는커녕 헛소리 하지 말라는 답변만 돌았으니. 우리 동아리는 동방을 옮기길 간청했으나 솔직히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동방으로 쓸 공간도 없고 정 그렇다면 동방을 차라리 회수하겠다는 소리를 했어.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모여 단체로 술을 즐겼기 때문에 그날 술자리에서는 그 문제를 떨리기 시작했지. 난 동방이 이제 완전히 질려버려 차라리 동방을 폐쇄하자는 쪽으로 훅하고 있었는데 동아리 선배나 친구들은 다들 생각이 어떻게든 동아리를 사수하고 싶다는 쪽으로 강해 보였지. 난 별달리 의견을 내놓지도 않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길래 중지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 무당을 불러 구슬하자느니 떡을 놓고 제사를 지내서 귀신을 달래보자느니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대책 없이 보였기에 나는 순간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를 토대로 의견을 냈어. 몇몇 기가 안 좋고 잡기가 많은 곳에서는 항상 불경을 틀어놓거나 주기도문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아주 예전에 들었던 것이 생각나. 그래서 난 주위의 헛소리를 중재시키고 가장 구하기 쉽고 실천해보기 쉬운 걸로 라디오 방송 중에 기독교 방송을 항시 틀어놓는 건 어떨지 그 의견을 냈어. 당연히 주위에서는 좋은 생각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지. 가까운 문구 왕구점에서 중형 라디오를 구매하고 우리는 바로 기독교 방송 모든 채널들을 하루 종일 틀어놓기로 의견을 좁혔지. 겨울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 다음날 아침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들어온 동아리 방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내 마음이 무척이나 그곳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이었어. 들어오자마자 빈 소켓에 코드를 꽂아놓고 전에 알아봤던 라디오 채널을 맞춰놓고 방송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난 바로 나갔지. 한시 틀어놓은 채널은 두 개로 모두 합의했어. 두 채널로 통일하기로 한 거야. 둘 다 제일 알기 쉬운 기독교 방송이었고 일정 간격을 두고 기독교 특유의 기dom을 읊어주는 방송이었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훌륭한 채널도 없었어. 게다가 최신 가요를 들려주는 등 재밌는 방송도 여러 번 했었고 다행스럽게 한동안 정말 기독교 방송 덕분인지 이상한 현상이나 그 이상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 정말 만족스럽게 중간고사를 동아리반과 강의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시 문제가 발생했어. 어느 날 나에게 문자가 왔지. 당신 카톡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더라. 문자가 더 편했으니까 문자가 왔어. 문자를 받고 보니 내용은즉슨 누가 라디오 채널을 돌려놨냐 라는 것이었어. 우리끼리 라디오 채널을 건드리지도 않고 두 방송사만 틀어놓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요 근래에 그 라디오 채널이 자꾸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솔직히 그 문자만 받고는 누가 다른 방송이 궁금해서 돌았구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교양 과목 중간고사를 망치고 동방에 들어갈 때 그런 내 아니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공공관에 도착한 나는 잔뜩 착착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는데 동방 앞에 웬걸 우리 동아리 여자부원 한 명이 안전무저 못하면서 동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야. 이유인즉슨 요즘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는 소리. 속으로 요짓거리가 나왔지만 솔직히 난 남자이고 걘 여자인데 그 앞에서 쪽팔리게 나도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에 당당하게 괜찮다면서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따라 들어오라고 떵떵거리면서 들어갔어. 곧 나는 쏜살같이 동방을 빠져나왔지. 이유인즉슨 어두운 동방 안을 메우는 라디오 소리가 노이즈 소리를 가득 차 동방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밖에 두고 눈치챘어야 했는데 라디오는 전혀 엉뚱한 채널로 돌아가 그 라디오 특유의 이런 소리만 내고 있었어. 그때까지만 생각해도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들이 쭈뼛쭈뼛 서는데 나와 그 여자애는 우악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뛰쳐 올라갔지. 그리고 다시 강의가 비는 선배 한 명을 더 불러내어
그 동방에 들어갔어. 역시 라디오는 엉뚱한 채널에서 노이즈 소리만 내고 있고, 정말 기묘했던 것은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 버튼이 어떤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돌려놓고 일부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야. 순간 왜 이런 동아리를 들었는지 짜증도 나고 스스로 억울해서 막 속에서 울분을 다쳤지만, 같이 들어온 선배는 야, 그냥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 나는 아니란 소리만 하고 있고, 그 앞에서 속에서 튀어나올 화 참기 정말 힘들었지. 나 이대로 안 되겠다면서 다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어. 더 이상 이런 걸 경험하기도 싫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충격이 컸던 것도 있었어. 대부분의 동아리 부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 꾀를 내기로 했지. 첫 번째, 라디오 주파수 버튼을 뽑아버리는 거. 두 번째, 누가 라디오에 손을 대는지 알기 위해 라디오에 12시간짜리 녹음 테이프를 넣어 녹음해.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려둬. 다 캐비넷 위엔 안 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라디오를 배치, 개조해두고 우리는 다음날 라디오 상태가 어떻게 변해있는지 확인해두도록 했어. 다행스럽게도 다음날 라디오는 여전히 기독교 방송을 떠들고 있었고, 녹음 테이프에는 별다른 이상 소리가 잡히지 않았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며칠간 또 그렇게 동방을 사수했어. 동방 때문에 어찌나 골머리 썩었는지, 동방 일 때문에 난 거의 몇 주 사이에 10kg가량 자동으로 살이 빠졌어. 볼이 홀쭉해져서 날 보는 사람들마다 항상 어디 아프냐는 소리를 했고, 동방에서 봤던 그 파란 얼굴이 가끔 꿈에서 나오는 그날을 잠은 다 잤다고 보면 됐어. 잠을 설치고 날밤을 새우기도 하고, 언제나 고달프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생겼지만, 그 행복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도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사고가 터졌어. 지난번 동방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여자애로부터 전화가 왔지. 걔는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울음 섞인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었어. 빨리 와봐, 빨리. 이런 고함을 지르더니 봤어. 그 파란 머리를 봤어. 그게 막 흔들어. 봤어. 라고 소리치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 난참 강의 후 점심이나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전화 때문에 식욕이 확 달아났지. 나 언제부턴가 그 학교에 올 때마다 할머니께 주시 은십자가 목걸이를 늘 차고 다녔어. 그 정도로 무서웠고, 그것은 정말 진저머리가 나도록 싫었어. 동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졌지. 다들 둘러앉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토닥이고 있는데, 여자의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 늦게 온 내가 들은 바로는 여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지. 자기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과목에 맞는 서적을 챙기러 동방문을 열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 무척 어두컴컴했던 동방에 파란 무엇인가 보였대. 그리고 우리 동방에 울려 퍼져야 할 라디오 소리는 꺼져 있었고, 그 파란 무엇인가는 자신이 동방문을 열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안 두고 미친듯이 그 얼굴을 좌우로 흔들면서 끄덕끄덕, 즉 그 파란 머리가 동방에서 미친듯이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였어. 난 그 소리를 듣고 라디오를 바닥에 봤는데, 동방 바다에 내팽개쳐져 있는 라디오는 반으로 쩍하니 갈라져 망가져 있었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난 라디오에 녹음 테이프를 꺼내서 바로 챙겨갔지. 그리고 다들 이 자리에서 나가자고 말하면서 정말 황급히 그 동방을 빠져나왔지. 그리고 완구점에서 9,900원짜리 녹음기를 사서 바로 틀어놨는데 처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래,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났지. 너무 길게 녹음돼서 어찌 초반부에 무슨 소리가 날리가 만무하다고 판단된 나는 녹음기를 빨리 감기 위해서 계속 넘겨놨어. 계속 빨리 감기 하던 중에 녹음기 테이프에 지직하는 늘어지는 소리가 났지. 다시 조금 대감기를 하고 들었을 때 드디어 그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그러나 다들 그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 동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 소리도 아니었고, 라디오에 누가 손을 대는 소리도 아니었어. 그저 큰 소리가 날 뿐이었어.
그러나 난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단박에 알아차렸지. 그 소리는 다름 아니 내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소리였어. 팔에 서름이 돋으면서 등 뒤에 오싹함이 더해졌는데 난 그 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목 뒤로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느꼈어. 내 말에 다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다, 믿기 싫다, 믿을 수 없다고 떠들어댔지만 사실 나랑 같이 그날 그 얼굴을 보았던 형이었으니까 다들 믿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우리 한동안 긴 침묵에 빠졌지. 그러던 중에 우리가 모인 장소로 한 선배가 부성을 떨며 도착했어. 강의가 늦게 끝나서 제일 마지막에 뭉친 누님이었는데 누님은 품에 이상한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지. 우린 다들 말을 잇고 있어서 서로가 대면대면하게 있었는데 동아리 선배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선물 받은 게 있는데 보여주겠다면서 상자 안을 슬쩍 보여줬어. 상자 갈색 골판지 상자에 든 것은 개였어. 검은 바탕에 흰 수염과 눈썹을 가지고 있는 귀엽게 생긴 슈나우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여자 부원들이 희죽거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놈의 파란 얼굴 때문에 적잖이 놀라 파랗게 질렸던 남자 부원들 또한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 자꾸 귀여운 강아지를 꺼내주면서 그 선배는 구세주 같은 이야기를 했어. 슈나우저는 독일 말로 입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 의미는 부정하고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입으로 물어뜯어 죽인다는 말에 그렇게 지어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누님이 뭔 소리를 하나 몰랐던 나는 그 누님이 이 강아지를 동방에서 몰래 키우자는 소리를 하시기에 그때야 알아차렸지.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아침마다 선배가 동방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애가 아질러 놓은 동방을 치우고 똥을 치우고 하면서 동방의 분위기가 전에 없던 만큼 밝아지고 화사해졌어. 그 이상했던 기분과 기묘했던 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지. 게다가 이 강아지는 가끔 우리랑 놀 때 아주 가끔씩 홍을 보면서 찢어 죽일 듯이 짖어대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쫙 끼쳤지만 아무 일도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 한 달 뒤에 그 강아지가 이제 딱 1년 1살배기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서 객금 하나를 사서 동방에 갔을 때였어. 마리는 동방에 혼자 내두고 있었는데 내 동아리 친구들이랑 그곳에 갔을 때 마리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솔직히 두려웠으나 그 행동이 특이해서 관심을 가지만 했는데 내가 전에 설명했을 거야. 우리 동방에는 캐비넷 3개가 있다고. 하나는 시집가 신앙동 녹음테에 활동 기록이 담긴 비문, 그리고 또 하나는 잡동산에 쌓아놓은 장난감 상자 같은 곳이라고. 근데 마리가 그 다음 캐비넷, 망가지고 페인트 벗겨져 안 쓰는 뒤로 돌려져 나 있는 세 번째 캐비넷 옆에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 행거에 숨어있어 장난을 치자는 줄 알았지만 행거를 치워놔도 마리는 계속 그 캐비넷에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고 이상하게 앞발로 캐비넷을 박박 긁고 있었어. 우린 찜찜함을 느끼고 가만히 그 짓을 바라봤지만 곧 남자애들이 힘을 합쳐 그 캐비넷을 한번 돌려놔보기로 했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줄 알았던 그 캐비넷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무엇이 그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 마치 힘을 합쳐 캐비넷에서 돌려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우린 순간 아비규환이 되었고 마리는 우리의 그런 행동에 놀랐는지 마구 짖어댔지. 캐비넷 안에는 마네킹이 들어있었어. 캐비넷 그 안에 있는 마네킹은 목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목만 빠져서 어디로 가버린 듯 했지. 그리고 마네킹은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고 있었어. 와, 난 그 마네킹 몸뚱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마치 막혔던 미로를 한 번에 확 풀어버리고 속에 쌓였던 앙금이 한 번에 떠밀려 내려가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한 그 소름이 아직도 생각나. 우리 동아리 4학년 이제 취업준비, 졸업준비 정말 바빠. 한 번도 동아리에 들리지 않은 선배가 그 마네킹이 뭔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더 가관이었어.
이야기인즉슨 그 마네킹이 뭔지 알고 있다는 그 이야기였어. 자기가 신입생이었을 때 자기 때 동아리 부장, 그 동아리 부장이 동아리 축제에 쓸만한 소품을 구했다면서 마네킹을 가져왔대. 마네킹은 하얀색이었는데 축제에 쓰기 위해 파란색으로 칠했고, 축제를 즐기고 나서 마네킹 머리가 사라졌대. 그리고 마네킹을 갖다 버린 줄 알았대. 그러면서 끝으로 말하길, 사실 그 마네킹 기분이 아주 나빴어. 파란 물감을 칠할 때 그 마네킹 머리가 자신들을 쏘아보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당시 부장에게 그 마네킹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원룸 앞에 재활용장에서 그냥 버려져 있었다는 말을 하더래 라고. 우린 그날 그 마네킹이 있는 대로 부셔버렸고, 그 뒤에 그 파란 헐것을 보는 사람도 없었어. 난 군대에 다녀와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리를 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부대 1년에 한 번씩 시창작 동아리에서 동아리 축제로 동방을 무섭게 꾸며놓은 시화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